흔히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물속에 숨겨두는 치명적인 핵무기다. 그다음에 핵 전쟁 억제의 최선봉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전략 핵잠수함의 실체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또 여러분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nuclear weapons on the peninsula, but we will have visits to ports visits of nuclear submarines and things like that. We are not walking away from that. 바다에서 발사되네요. 솟는 거 보셨어요? 물속에서 가죠, 물속에서. 진짜 무서우면서 대단하기도 하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고래들이 놀라겠어요. 어떤 때는 고래가 이 같이 갈 때는 시합하려고 해요. 잠수함하고. 속도를. 예, 그런데 이제 전략 잠수함은 워낙 크니까 비교하고 너무 크니까 도망가지 이제. 이야, 대박이다. 근데 쌤, 저는 조금 생소하다 보니까 전략 핵 잠수함이라는 거 자체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 그 전략이라는 말이 붙으면 혹시 다른 종류의 핵 잠수함도 존재를 하는 거예요? 유빈 씨는 오늘 전략 핵잠수함이 뭔지 그것만 알고 가면 성공해요.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네. 네. 원래 핵잠수함 그러면은 원자력으로 추진하는 잠수함이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핵잠수함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을 전략 핵잠수함. 핵무기를 싣고 다니지 않는 잠수함을 공격 핵잠수함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네. 실려 있으면 전략, 안 실려 있으면 공격. 공격. 그러면 이름이 반대네요. 반대 느낌이에요. 공격하는 건 아닌데 반대 느낌이에요. 공격 잠수함이고. 맞아. 좀 헷갈리죠. 네, 반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잠수함이 실질적으로 전략이 들어가면은 이게 핵이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핵무기가 전략무기거든. 선생님 그러면 본 메인함, 그러니까 전략 핵 잠수함이 우리나라에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일정은 정확히 정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곧 한국에 기항할 것이다.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메인주 이름이 이제 메인주 약간 오하이오 했죠. 이 메인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메인함이 어떤 잠수함 한번 볼까요? 네. 자, 저기 이제 18,750톤, 길이는 170m? 170m는 축구장 1.6배예요. 와. 길이가 축구장 길이의 1.6배. 축구장. 18,750톤이면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2021년도에 우리가 3,000톤급 잠수함을 개발했다 했잖아요. 네. 국자적으로. 야, 거의 예전에도 그 이런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아. 거의 무슨 건물 하나, 기업 하나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크기가 그 정도인 한 거예요. 중소기업급으로 움직이는 중. 대단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아니 근데 보니까 저 최대 속력이 네. 46km. 그리고 이게 자망 깊이가 240m? 이 정도면 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데요? 역대급 아닙니까? 이거 못 발견하겠네요. 네. 그런데 저 등치로 네. 저 뭐 건물도 큰 건물이잖아요. 네. 그것이 바다 물속에서 여기저기 전 세계를 누비면서 언제 적 심장부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무시무시한 무기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핵무기 있잖아요. 핵기지 있잖아요. 핵기지. 그래서 미국이나 러시아는 서로 겨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핵기지가 어디 있는지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거기를 공격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사일로라는 데 육상 미사일은 숨겨놔요. 그래도 알아요. 탐지하니까. 땅에 있는 건다 그래서 걸려. 이제 물속에 숨기자. 물속에 들어가니까 인공위성 탐지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SSBN 전략 핵 미사일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최후까지 러시아에서 우리 공격받으면 육상이 막 폐하가 되면은 그렇겠죠. 물속에서 마지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보복 능력이 최고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죠. 선생님 그럼 이 친구가요 전략도 그렇고 이 사이즈랑 기술력이 어마어마한데 이거 값이 엄청 비쌀 것 같다는 예감이 들거든요. 제가 모형을 하나 사드릴게요. 모형은. 싸니까. 이거는 상상 초월. 상상 초월. 진짜요? 얼마나 이 되나요? 건조 비행이 이 배가 1981년도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2조 4천억이 건조됐어요. 지금 돈은 한 4조가 넘어요. 한 척이. 우리나라 한 척이 4조 원. 네, 4조 원. 네, 그다음에 4조. 1년 운용하는데 600억 원 정도 들어요. 이게 그래 천조국이죠, 미국은. 진짜 아무나 못 만들긴 하죠. 근데 이제 비싸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관심을 끌는 것은 여기에 무엇을 싣고 다니냐? 조금 전에 얘기한 SLBM. SLBM 아시죠? 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네. 트라이던트 2라는 미사일이 24발이에요. 24발. 24발이면 네, 24발. 대륙 하나 그냥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 2차 대전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원자탄이 한 개당 15킬로톤에서 20킬로톤짜리예요. 유력이 네. TNT의 유력. 네, 네. 그런데 트라이던트는? 이 배 한 척 싣고 다니는 이 24발의 유력이 네. 그 미사일의 1,600발의 유력이에요. 1,600발. 1600발이야. 그 핵폭발을 했던 유력. 그거보다 우와. 24발이 전부 다 핵미사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 어느 대도시 정도 돼도 이건 뭐 한두 발이면 뭐 초토화되는 거예요. 지도에서 그야말로 없어진다. 아이고. 이런 말이 맞는 거죠. 근데 쌤 아까 전에 사진에 메이남 옆에 SSBN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아까 쌤도 SSB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SSBN인데 정확히 뜻이 뭔가요? 제가 이제 영어 발음은 좀 안 좋아요. 누가 영어 잘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슈카 영어 잘해? 아, 이수지 씨 또 이순 손 씨가 좋답니다, 네. 발음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쉽. Ship submersive nuclear. 영어 기사로 등단해야 되겠네. 이 그만하시고 영어 기사로. 무슨 저기 뭐 폼 클렌징 광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방금. Ship submersive nuclear. 그래서 이제 SS는 잠수함이란 말이에요. Ship submersible 그러면 이거는 물속에 잠수할 수 있는 배다 그 말이에요. 그죠? SS. 근데 B는 뭐야? B가 들어갔어요. B는 ballistic.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이라는 얘기예요. 아주 우주까지 갔다가 포물선으로 떨어지는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SSG에는 G가 들어가죠. G. 네. G는 가이디드 미슬. 그런 유도 미사일이라는 얘기예요. 유도 미사일은 여러분 잘 많이 봤어요. 이라크전 뭐 할 때 막 비디오 보면 막 날아가서 지상으로 가까이 날아가지고 격파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걸 토마호크래요. 토마호크. 그걸 실은 잠수함을 SSGN 그렇습니다. 언더스탠? 네. 야쌤. 예. 그러니까 네. 뒤에 N이 붙으면 무조건 핵이네요. 그렇죠. 네, 뉴클리어 하니까. Yeah. 근데 쌤 용어를 정리해 주시니까 좀 궁금한 게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 잠수함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지금 SSBN이라는 잠수함인 거겠네요. 상당히 이해가 빨라요. 원래 핵무기의 운반체는 3개가 있어요. 첫째, 전략 핵폭격기. 그러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ICBM, 대륙간 단도탄.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인공위성이 발달되고 레이더 시설이 발달되니까 가다가 들켜요. 그러니까 아 이거보단 좀 안전한 걸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SLBM, Submarine Launched Ballast Missile. 이거를 SLBM이라고 하는데 물속에 숨겼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SLBM이 운반체 3개 중에 가장 늦게 개발되고 가장 위협적이다. 그래서 미국이 이런 배를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핵전쟁 억제하고 있는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쌤 이번에도 그렇고 뭐 얼마 전 뉴스에서도 지금 방금 보여주신 그 메이남 그 SSB에 뭐 괌 근처 필리핀 연령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왜 이러냐? 이 보여주는 이유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미국. 해봐라. 우리 이렇게 다 보여준다. 중요한 무기체계라도. 너희들 이 정도 능력 가지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마라는 워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중국이 계속 지금 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하잖아요. 네. 미국은 그걸 봉쇄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핵 전력을 이용해서 가급적 막아야 되겠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배가 과연 어떻게 그러면 핵무기를 쏘냐, 그다음에 어떻게 전투 준비를 하냐, 이거를 메이남 영상을 한번 볼까요? 같이. 네. 이게 2021년도에 공개가 됐어요. 여기 150명 승조원이 3개월 정도 할 수 있게 작전할 수 있도록 제반 뭐 먹을 거 다 가지고 들어가는. 여기가 함 조종실. 이제 배가 부상할 것이냐, 자망할 것이냐, 그다음에 어디로 갈 것이냐 조종하고 이런 하는 데가 이제 함 조종실. 재밌겠다. 조종기가 작다. 우와. 이게 전투 정보실. 잠수함은 물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표적은 다 잡아내요. 음파 탐지기로. 이야. 그래서 그 음파 탐지기를 잡아가지고 여기 전투 문제를 해결해요.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요. 핵 단추를 누르는 데가 이제 이게 미사일 통제실. 전투 정보실에 다 지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발사 준비를 하면서 쏠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잘 나가느냐 이런 걸 다 조종하는 거예요. 이게 어뢰실. 이건 뭐예요? 와. 저 위에 올라가는 거구나. 어뢰 잡는 거구나. 그다음에 여기는 침실이고. 너무 좁아요. 152를 저기서. 난 못 살아 저런데. 이 코 고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코 고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힘든. 야, 너무 근데 잘 봤습니까? 이거 보니까 진짜 제가 직접 배에 들어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진짜 잠수함 안에 탄 것 같은 대박이다. 느낌 들어요. 아니 근데 그럼 그 SSBN 네. 이게 우리나라에 오는 건 이게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오래 살았는데 이런 게 왔다라는 건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연식은 좀 됐죠. 제가 이제 1981년도에 소위로 인간했는데 제 기억이 없어요. 그럼 한 없는 번도 못 거예요? 봤어요. 근데 미국 과학자연맹에서 자료를 하나 보여줬더라고. 인터넷에 올렸어요. 네. 보니까 1976년도부터 어머나. 81년도까지 방문한 기록이 나와요. 석천형이 봤을 텐데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다. 네, 이게 한국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밀 해제가 돼서 이제 공개를 한 것 같은데 우와. 제가 이 오늘 생과 함께를 위해서 다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딱 기록 1981년도 1월 14일 날 이 조지 워싱턴 함장이 그 진해 기지사령관을 방문한 게 있어요. 그 이외에는 거의 없어요. 이거 제가 처음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1979년에 존 마셜함이 2차례 방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진이 바로 존 마셜함이 진해 요항에서 지금 군수 보급을 받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 장면을 누가 또 찍어놨네요. 이제 군사 기밀일 것 같은 그런 장면. 그래서 공개를 안 한 것 같은데 이제 42년 지났으니까 네. 이제 공개를 하는 거. 저도 몰랐어요. 선생님 근데 기록을 보면 76년도, 78년도에는 뭐 한 건, 두 건 이러다가 79년도 또 그래. 80년도에는 막 열 몇 건씩 막 이렇게 있는데 전쟁이 있었나? 엄청 많아요. 이게 뭐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나 아니면은 뭐 국가 간의 긴장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가 좀 차이가 났다 이렇게 봐야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했어요. 근데 1977년도에 공교롭게 이제 카터 대통령이 선출된 해예요. 카터 대통령이 크게 요친 것 중에 그 핵무기 비핵화, 핵무기를 철수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때 당시에 북한은 막 소련하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원조를 받아 군사력을 막 증강시키고 있었어요. 우리 대통령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핵무기 개발하면 안 돼 하면서 이제 이 SSBN을 이제 가져다 놓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확인한 건 아니고 뭐 정이나 이제 그 궁금한 민상 씨는 제가 조용히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비하인드를 알려주시는 겁니까? 우왕. 아니 근데 그럼 쌤, 그 81년 이후로는 왜 또 이렇게 안 온 겁니까? 그때는 중국이 이 미국하고 화해할 당. 그래서 이제 중국을 키워가지고 소련을 견제시키겠다 이런 전략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한반도에 가져들으면 중국이 좀 싫어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이것도 언젠가는 공개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미중 화해 모드 때문에 지난 42년 동안 한국에 안 들어왔었는데 갑자기 지금 들어온다는 얘기면 그거는 지금 관계가 조금 복잡해졌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되죠. 전략적인 판단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비슷한 케이스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걱정할 바는 아니다. 그때보다는 우리가 군사력이 훨씬 증가. 우리 이수함도 가지고 있고 잠수함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걱정할 바는 아닌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핵무기 완성을 선언했잖아요. 핵무력 완성을 선언을 해버렸다고. 우리나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 국민들이 야 우리도 이제 핵무장 다시 하자 이런 얘기가 막 이제 빗발치니까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거를 잠재우기는 하나의 방편으로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이 메이남이 기항을 하면 사실 북한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좀 직접적인 위협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 긴장 타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북중러는 분명히 반발을 할 걸로 예상을 해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한국민들이 지금 북한의 핵 무장에 대해서 반발하고 우려하고 또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가용한 핵 투발 수단을 여기 동원할 수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한미 동맹 강화하겠어.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언제부터 이 핵 잠수함이 이렇게 위력적인 무기가 된 거예요? 원래 핵무기라는 게 그 미국하고 소련하고 핵무기 경쟁하면서 시작됐어요. 핵무기 탄두를 얼마나 크게 만들 것이냐, 그다음에 얼마나 멀리 날릴 것이냐, 이것이 경쟁의 키 요소였어요. 그런데 1957년도에 그때는 소련이 갑자기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쏴서 성공했어요. 인공위성 고도 대기권까지 이탈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날 ICBM 같이 대기권까지 이탈해서 ICBM으로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예상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럼 우리는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보복을 하겠다 물속에서. 그게 이제 SSBN이죠.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민상 씨 그때 제가 강연한 것 같은데 그때 최초 핵잠수함 이름이? 뭐였더라? 그때 아마 슈카 씨가 답변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 기억나시죠? 전 민상 씨가 대답한 걸로 뭐 살짝 기억이 되긴 하는데 그 해저 이말리에 나왔던 바로 그 잠수함. 해저 이말리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야 시청자 퀴즈입니다. 맞춰보시면 돼. 뭐였지? 그게 막 뭐 사실 노스틸지언가? 없었던 그 잠수함인데 실제로 책에만 나왔던 거. 그 네모 함장의 그 노틸러스. 뭔데? 노틸러스. 노틸러스? 노틸러스라고. 그래서 맞나요? 노틸러스. 이것도 노틸러스가 앵무조개라는 뜻이에요. 약간 뭐 잠수함이 로스앤젤레스 이전에는 다 바다 생물 이런 걸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노틸러스였어요. 근데 이제 2차 대전까지는 디젤 잠수함이에요. 디젤 잠수함은 수상항해 하다가 축전지에 충전을 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그 축전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축전지가 방전이 닫으면 또 올라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 때 대서양 전투에서 독일이 디젤 잠수함 유보트를 만들어가지고 영국을 1차, 2차 대전 때 2번이나 항복 직전까지 몰고 갔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날 때쯤 되니까 항공기하고 항공모함이 나온 거야, 항공모함. 그래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니까 올라오면 격침 해가지고 대서양 전쟁하고 태평양 전쟁에서 줄 잡아서 잠수함 승전 5만 명이 전사했어요. 그 사람들이 유언 비슷하게 한 게 야, 이제는 좀 안 올라가는 잠수함 좀 만들어라. 올라가면 죽어. 유언 비슷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한 게 핵잠수함을 1954년대 미국이 노틸러스 잠수함을 개발한 거예요. As a sailor, I recognize this ship as the beginning of a new chapter in the history of sea power.
개발을 하고 나니까 이거 진짜 잠수함이야. 원자로를 이용해서 원자로는 공기가 필요 없이 계속 핵 분열위에서 가요. 그때 안 올라가 되니까 이거 진짜 잠수함이야. 전기가 또 무한대로 생산되니까 배를 크기를 키울 수 있어요. 이렇게 18,000톤까지. 야, 진짜 그리고 거기에 무기가 또 많이 실잖아요. 어리, 미사일, 기뢰, 뭐 탄두탄 미사일 다 실을 수 있어요. 와. 그리고 전기도 무한 생산하기 때문에 고속으로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지구 한 바퀴를 돌면은 40일이면 돼요. 지구 한 바퀴요? 네. 그런데 디젤 잠수함이 한 바퀴 돌려면 140일이 걸려요. 가서 보급품도 실어야지, 지쳐서 쉬기도 해야지. 3개월 이상이 걸리는. 네, 그러니까. 진짜 한마디로 비교 불가네요. 핵잠수함 능력이 진짜 월등하네요. 딱 비교를 한마디로 할 게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아니 2차 대전까지 그렇게 잠수함이 싸움을 잘했다면서 디젤 잠수함이 영국하고 미국하고 프랑스는 왜 디젤 잠수함을 다 없앴어? 쌤 지금은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 디젤 잠수함이 거의 없어요? 미국하고 영국하고 프랑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핵잠수함, 네, 다 핵추진 핵잠수함이에요. 잠수함이에요?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 인도 이런 데는 디젤 잠수함도 가지고 있고 핵잠수함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이런 잠수함을 개발하니까 소련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만들었겠지. 아니죠. 그죠? 뛰어들어야죠. 막 경쟁하죠. 그래서 막 핵잠수함 경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야 거기다 중국 뭐 근데 다 들어가고. 핵잠수함 경쟁 중에서 소련이 이제 핵잠수함에서 핵미사일 쏘는 걸 먼저 했어요. 소련이. 그런데 예. 디젤 잠수함에 쏘았어. 디젤 잠수함 물 위에 올라와서. 근데 그러면- 미국에서 무시했지. 야, 핵미사일 쏘려면 물속에 쏴야지. 제격이지. 나오면 숨어서. 무슨 의미가 있냐.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지. 지상에 쏘는 건 뭔 상관이야. 응?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에서 1959년에 조지 워싱턴 전략 핵잠수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네.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1960년도에는 폴라리스라는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만들어서 시험 발사에 성공해요. 전략 핵잠수함이 미사일을 쏘는 순간은 정말 인류가 치명적인 사태, 큰일 난 거. 종말로 갈 수 있죠. 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더 공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도 못하지. 이번에 우크라이나 갈 때 보면 핵무기를 맞아. 아유 결국 못 사용할 걸로 맞아, 사람들이 맞아. 보니까. 그렇죠.